가치는 도대체 내막이 뭘까? X는 A에게 B라는 가치가 있다. 예전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X라는 것이 B라는 가치가 있다. 이렇게 그냥 말을 했죠. 그런데 이 가치라는 게 도대체 어디 있다는 말일까? 예를 들어서 뭐 이 책상에 가치가 있다 할 때 도대체 뭘 가리키는 말일까? 가치의 물리적 성질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 그런데 우리 언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이 책상에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의견이 갈리죠. 이 책상에 가치가 있다라고 문장은 그렇게 말을 하지만 가치라는 속성이 여기에 있다라는 말일 수도 있고, 이게 실제론자들 생각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말만 그렇게 하지 사실 가치는 우리 안에서 있는 거지 어디에 여기가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안에 뭐가 있냐는 말씀이죠. 우리 안에 있다고 할 때 가치가 우리 안에 뭐를 지금 가치라고 지금 부르는 것일까?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그 가치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할 때 적어도 이 사물에 무슨 붙어 있는 성질 같지는 않으니까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을 하고 싶어지더라도 그때 우리 안에 있다는 건 뭘까를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잠정적으로 내리고 있는 결론은 A라는 사람이 X를 B라는 방식으로 경험하는 겁니다. 이때 경험한단 말은 느끼고 반응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편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이걸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이 경험이란 말은 내 의식, 느낌, 사고, 기억, 상상 다 포괄적인 말이니까요. 어떤 방식으로 아무튼 이 사물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겁니다. 그 방식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저렇게 구획을 해서 이것은 어떤 가치가 있어요. 저런 가치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 실제 가치라는 것은 뭐 실체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지금 내린 그 중간 결론은 가치라는 것은 우리 경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방식을 지금 구획을 하는 겁니다. 쉽게 덧풀어서 말씀드리면 가치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점잖게 이렇게 앉아 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태도도 달라지고 표정도 달라지고 모브도 달라집니다. 전혀 관심 없으신 분은 이렇게 끝까지 앉아 계실 겁니다. 이 안에 지금 명품 백이 있어요. 다이아몬드가 있어요. 상관없이 끝까지 이렇게 계실 거란 말이에요. 이건 달마도지요. 아마 9년간 이렇게 앉아 계시는 동안은 여기서 이 퀘스천 마크 안에 있는 이 박스 안에 있는 이것이 달마 대사에게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에 대해서 답해 보십시오. 그 9년 안에. 달마는 지금 9년 동안 면백 수행했으니까 외부 세계하고 단절되어 있고 아무 것에도 의사소통도 하지 않았고 이제 뭐 우리가 그렇게 가정을 해보면 달마 대사가 이 박스 안에 있는 무엇에 관해서 가치 있다고 받아들이는 것일까?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 저희로서는 알 길이 없죠. 본인은 실제로 어떤 반응 메커니즘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외면하고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실상은 이 속에 들은 것이 궁금해서 지금 그러시는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끝끝내 행동하지 않고 끝끝내 반응하지 않고 끝끝내 경험을 표출하지 않으면 우리로서는 이것이 가치 있다 없다 이 사람에게 판정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것이 어떤 사람에게 가치 있다고 말하려면 적어도 이 사람이 이 어떤 물건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거나 반응하거나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가치는 누구에게 가치입니다. 원래 가치가 있어요. 이 말은 앞전 시간에도 왜 그 자체 이 말이 우리한테 make sense 하지 못하는가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자체란 말은 우리 인지 안에서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실제로 이 사람의 반응하는 양식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 물건이 이 사람에게 어떤 가치가 있다고 이 분류를 해놓은 것이 지금 현재 저는 가치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 문제가 이 세계 밖에 떠도는 어떤 물건의 이름도 아니고 어떤 사건의 이름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활동하고 경험하는 방식을 이렇게 그룹핑하고 저렇게 묶어서 같이 있다 없다. 그런데 우리 언어에는 항상 언어적 습관이 그렇죠. 이 물건은 가치가 있다. 또는 뭐에 가치가 있다. 이렇게 우리 언어 습관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가치를 자꾸 우리 사물에 있는 무엇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지만 그 내막을 보면 저는 우리 경험의 한 국면일 뿐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죠. 자, 이런 가치에 대한 이런 생각을 토대로 윤리학적으로 옮겨와 보면, 자, 나쁜 것의 윤리학을 선택하게 되면 그 출발점에 도덕은 신의 담론이 아니고 인간의 담론이라는 기본 전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도덕은 인간의 담론이에요. 두 번째, 인간과 자연의 충돌이 지금 도덕적 문제가 아니고 원형적으로 인간과 자연도 우리가 가상적으로 뭐 충돌하고 대립하고 뭐 협력적이고 이런 말 쓸 수 있지만 그건 은유적인 표현이고 원형적으로 인간과 인간의 의도나 욕구의 갈등과 충돌이 지금 우리가 부르는 도덕적 문제의 원형입니다. 원형이라는 말씀은 프로토티피컬 이 말을 그 인지언학 쪽에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쓰는데 전형적인 또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인지적으로 우선성을 갖는 그 정도 의미로 우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원형적이다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은 자연에 관해서도 우리가 도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자연과 인간 또는 자연과 자연에 관계된 문제는 도덕의 원형적 도덕에 대한 이해가 있고 그것을 확장한 것이지 처음부터 자연과 인간, 자연과 자연 저는 도덕이 그렇게 출발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도덕을 우리 종적 담론으로 생각을 하고 그것을 모형으로 다른 도덕적 문제들을 확장해 간다라고 그렇게 출발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나쁜 것의 윤리학에 오게 되면 타인에 대한 해악 또는 그 개연성이 우리 도덕적 문제의 핵이 되는 겁니다. 타인에 대한 해악이라는 말이 함축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해악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원형적인 도덕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도덕의 원형적인 문제가 타인에 대한 해악이고 그것이 확장이 되어서 자신에 대한 해악 또는 또 다른 어떤 형태의 해악 이렇게 만들어지지 기본적으로는 저는 그 타인에 대한 해악이 우리 도덕적 문제의 가장 원형적인 소재라고 지금 출발점을 그렇게 지금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도덕은 삶의 목표가 아니라 더 나은 삶, 거기는 이제 생존, 번영 다 포함되겠죠. 이것을 위한 도구입니다. 도구란 말이 조금 거부가시면 기본적 조건,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기 위한 기본적 조건. 최소한 이것이 우리 도덕이 우리 삶의 목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덕이 우리 삶의 목표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거의 도덕주의적인 이론으로 흘러가겠죠. 그것이 최상의 가치이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간다. 이렇게 설명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도덕은 지금 삶의 목표가 아니고 바꿔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도덕적이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하는 것도 아니고 도덕적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도덕은 지금 여러분이 또는 제가 더 나은 삶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선결적으로 정돈돼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우리 목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